철저한 대비와 대응 없이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맨,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아니고 강한 남자입니다. 등극을 했다. 자, 헤드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핵무장 응급한 윤 대통령, 북엔 핵 대응 경고, 미국엔 핵 공유 합의. 이 전략이 탁월한 거예요. 왜? 자, 북한이 지금 무인기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자칫 굉장히 이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이 공상적인 사고에 빠지면 무슨 말이냐. 그냥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생각에 빠지면 무인기가 무슨 위협이 될까? 핵실험? 실제 쏘지는 못할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지층들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6.25가 터질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북한의 김씨 세습 체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와 대응 없이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 대응을 경고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미국의 전략적인 연구소가 많은 곳이 워싱턴,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우리 핵실험할 텐데 우리 핵실험하면 니들 꼼짝 못할 텐데 이러면 문재인 정부나 이전의 정부는 살짝 꼬리를 내려요. 에이 그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지. 그러면 북한은 그래 우리 또 벼랑끝 전술이 먹혔네. 그래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지 뭐. 대충 미사일 한 3개 쏴. 이딴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호락 당하지 않아? 미국은 어떡할 건데? 미국 니들 안 도와주면 북한에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놀아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외교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작정 아무 말이나 뱉은 게 아니라 이게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차장을 통해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외교부에도 정부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안보 라인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율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대응? 단호한 대응 전략이죠. 그래? 니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경쟁력이 있어? 평양을 제외하고는 인민들 다 굶기면서 니들이 제정신이야?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북한 위협에 한미 핵 투발 수단 기동 공동연습.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미국을 자꾸 왜 이야기하느냐. 그래야 미국이 북한의 대응에 더 협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94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YS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 그래 한번 가볼까? 근데 미국이 주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방산 무기를 유럽에도 수출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전쟁 무기 그리고 롬멜의 아프리카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면 독일은 엄청난 나라예요. 레오파드 전차가. 그런데 독일에서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를 놀래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놀래요. 우리 비행기를 보고 놀래요. 물론 뭐 경공격기 KA1이 뭐 추락했, 뭐 그런 거 하나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국방력이 허술하다, 포장뿐인 국방기술.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좀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방산산업 다 망하면 좋아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한국 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 삼성이 손을 댔는데 이제 삼성이 손을 안 대요. 방산에. 근데 한화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실, 자, 창원의 공장이, 자, 이런 이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방산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우리의 전력적 자산, 그리고 미국적 전력적 자산이 모이면 북한을 깨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을 깨갱하게 만들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세요. 자, 그러면 반려견이 말티즈 이놈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해줘요. 그럼 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순간 우리 개 주인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효도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티즈를 제대로 사육을 해야, 제대로 훈련을 시켜놔야, 그리고 어떨 때는 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자기 기분대로 좀 해도,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오히려 더 싼 값에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 전략 자산도 동원하게 되고, 그거 다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한반도에 남한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방어, 러시아로부터의 방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도 되지만 일본으로부터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군사적 야욕이 커도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은,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했다? 그건 미국과의 전면전을 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발언의 수위를 조금 더 나갑니다. 이거는 약간 전략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북핵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겠다. 일본이 방위비를 정액하더라도 뭐라 못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니들이 자꾸 영변 인근에서 실착 실험을 하려고 꼼틀꼼틀 대고 사부작 거리는데 그거 한번 니들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런 경제력 가지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니들 때문에, 니들을 빌미로 삼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도 더 많은 전략적 자산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단호한 대응의 추가적 단호한 대응 플러스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는, 자, 안보 경제가 국가 경영의 두 가지 축입니다. 경제는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지지층도 그렇고 중도층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45%를 다져놨어. 그런데 대통령을 공격하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반대층도 45%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10%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이 불안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하고도 관련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6개월 내라도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명지대 북한학과의 이지수 교수님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지수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면 정통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잖아. 이분의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한테 양보해주고 자꾸만 평화 이야기하면 북한이 바뀔 것인가? 북한이 바뀔 것인가? 그걸 실험해봤던 게 언제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김정일이야. 지금은 김정은이야.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미사일 안 쏴요? 핵실험 안 해요? 무인기 안 보내요? 결국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안보라는 건요, 절대적 힘의 우위에 서야 돼요. 자, 동서독? 동독이 서독에 잽이 안 돼! 그래서 한쪽이 굴복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스타워즈. 소련이 가랑이 찢어졌어. 그래서 소련이 굴복하는 거예요.